자, 그럼 개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선생님이 나눠준 교재 페이지 68페이지를 가지고 68페이지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개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2차 방정식의 개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개념은 영상을 다시 따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과는 다르게 중학교 때는 뭔가 연산, 계산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치면 고등학교 때는 계산보다는 개념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문제도 건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념을 좀 확실히 좀 반복적으로 하셔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자꾸 문제에 적용을 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1차 방정식. 필기를 하면서 듣도록 하세요. 아니면 다 듣고 나중에 필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첫 번째 개념은 이제 정의예요. 정의. 2차 방정식이 뭐냐? 2차 방정식은 이런 걸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불러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기본적인 모양이죠. 여기에서 a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2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차 방정식은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 만약에 2차라는 말이 딱히 없으면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2차라는 단어가 문제에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개념은 정의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2차 방정식은 이러한 모양을 따라야 2차 방정식을 부를 수 있고, 자, 두 번째 개념은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뭐죠? 그래요, 맞아요. 중요한 것은 해를 구하는 거예요. 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미 중3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인수분해가 잘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를 구한다는 건 x값을 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라.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근해 공식에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근해 공식에 대입해야 한다. 근해 공식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한번 써볼까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렇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선생님이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글씨가 조금 날아가도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면 돼요. 자, 그래요. 이게 이제 근해 공식인데, 이제 근해 공식에서 우리가 짝수 공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짝수 공식. 이 짝수 공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여기에서 특별히 이 x의 개수, 얘 있죠. 얘. 이 녀석이 부호에 상관없이 이 숫자가 짝수일 때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짝수 공식을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요. 나중에. 짝수 공식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겼어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이 좋은 점이 뭐냐면 얘가 짝수일 때 쓰면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심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짝수 공식도 알아두면 편하긴 한데, 만약에 이것까지 외우기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근해 공식만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뭐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근해 공식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이제 방법인데, 꼭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 가끔 나오는데 크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식을 이렇게 완전 제곱식하고 이렇게 숫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뭐 여기를 뭐 x 플러스 뭐 P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거기 이제 뭐 교재는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x 플러스 P가 뭐가 돼요? 뭘 제곱해야 K가 돼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죠. 요게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된다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도 있다는 거지, 굳이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눈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거기 이제 가우스를 이용한 뭐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게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문제가 나오면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 개념은 크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평택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우스가 뭐냐? 예를 들어서 가우스 2.4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2.4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를 쓰는 거예요. 2.4를 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커야 되니까 2겠죠. 그죠? 또 해볼까요? 뭐 마이너스 1.3도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3을 넘지 말아야 돼요. 즉 마이너스 1.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정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죠? 2가 되겠죠. 이 가우스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수예요. 정수. 결과가 다 정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가우스 마이너스 2 해볼까요? 자, 이 마이너스 2를 넘지 않는, 즉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는 그렇죠. 마이너스 2겠죠. 자, 이렇게 결과가 정수로 나온다는 게 일단 중요한 것이고, 이게 방정식에 만약에 녹아서 나온다면 그 가우스 이 x 부분을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풀린다는 건데, 그 문제는 이건 문제 직접 풀어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념으로 이제 페이지 69페이지를 갑시다. 69페이지에 이제 큰 주제로 판별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선생님은 그냥 이제 4네모로 그냥 이어서 갈게요. 자, 4네모. 여기는 이제 판별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판별식은 뭐냐면요. 아까 위에서 근해 공식 중에서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있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요.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따로 뽑아내서 d라고 쓰고 그것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것을 판별식이라고. 이제 왜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불렀냐?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근이 어떤 형태인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게 0보다 커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다는 거죠. 근해 공식에서. 그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거꾸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만약에 판별식 d가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녀석이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이때는 중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근. 중근은 이제 서로 같은 두 실근이죠. 서갑 두 실. 그죠? 외워두셔야 돼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고, 중근이면서 중근이 된다는 얘기는 또 그 식이 완전제곱식이 완전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제곱식. 이게 근이 한 개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이 뭐예요? 얘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밖에 없지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복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마치 한 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중학교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 d가 만약에 이제 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ac. 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복소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여도 된다는 거예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면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허근이죠. 허근. 따라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됐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참고로 이제 허근은요, 중근을 가질 수 없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허근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그죠? 켤레로 가져야 돼요. 켤레로. 그렇기 때문에 두 허근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실근, 이렇게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나온다. 그럼 이 두 조건을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실근이라는 조건. 근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0보다 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이 내용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이용하셔서 문제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써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됐고. 이제 70페이지 내용도 방금 했어요. 완전제곱식이 된다. 이 판별식 d가 0이 될 때 완전제곱식이 된다.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완전제곱식이 된다. 판별식 d가 0일 때 완전제곱식, 중근 3개를 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개념으로 갑시다. 페이지 71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 개념은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가 어떤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미 4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보도록 할게요. 먼저 2차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근이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녀석들의 근을 선생님이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이 두 근을, 그러니까 일일이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해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두 근의 합을 알 수 있다는 얘기. 합, 즉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을 직접 알파와 베타를 구하지 않고도 뭘 이용해서,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이 계수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항상 합은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x제곱의 계수분의 x의 계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곱,
곱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곱은 다른 색으로 합시다. 이제 두근의 곱이라는 것은 이제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죠? 알파 베타. 그것은 a분의 c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a분의 c 아시겠죠? 이렇게 c는 이제 헷갈려 지웁시다. 지우고, 아이고, 자 다시, 아이고, 플러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두근의 합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둘 다 갖고 있죠. 일단 합이나 곱이나 분모의 다 a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자예요. 합의 분자를 보면 b죠. 그 b는 x의 개수죠. 따라서 합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x의 개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곱은 뭐랑 관련이 있냐? 그렇죠. 상수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을 알면 두 근을 가지고 합과 곱도 구할 수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원래는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근을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라고 합시다. 자, 두 근이죠. 이 근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그렇죠. 3이죠. 3. 그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그렇죠. 2죠. 2. 그러면 방정식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예요. 플러스 3x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도 공식을 보면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으로 써야 합을 쓸 때 3이 되겠죠. 그죠? 이거 봐요. 근을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뭐 했어요? 방정식을 찾아냈죠. 자, 이렇게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또는 이제 인수분해 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x 빼기 3,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도 물론 전개를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선생님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했잖아요. 사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히 할 때는 뭐냐면 여기를 1이라고 하지 말고 원래는 a라는 것을 다 원래는 다 붙여줘야 되는 게 정말 정석인데 어차피 등호는 0이 되기 때문에 그 a를 우리가 다 약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해서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선생님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71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개념 1과 개념 2를 사실 다 한 거예요. 아시겠죠? 두 근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합은 x의 개수, 곱은 상수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켤레근 얘기가 나오는데 켤레근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여섯 번째 개념 켤레근 얘기해 봅시다. 자, 켤레근은 선생님 얘기했죠. 루트가 들어가거나 i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켤레근이 있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켤레는 반드시 루트나 i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부호를 반대로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써준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이 부분은 크게 무리해야 될 게 없어요. 하나만 연습해 볼까요? 2-2i의 켤레는 뭐겠어요? 그렇죠. 2 플러스 2i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켤레는 2 플러스 2i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루트나 i를 가지고 있는 것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을 하나 알면 보너스를 하나 더 알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7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 72페이지. 페이지 72페이지에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목 한번 써볼게요. 실근의 부호. 그리고 미안해요. 선생님 잠깐 위로 올라가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잠깐 한 번만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합도 나와 있고 곱도 나와 있죠.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차도 나와 있거든요. 차. 이 차라는 것은 항상 큰 거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알파 빼기 베타라고 되어 있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뭔가 복잡한 공식이 써져 있는데 그 공식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이것은 이걸로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식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얼마죠? 그렇죠.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는 게 더 훌륭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 공식 절대 안 기억하셔도 돼요. 선생님도 그 살면서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씌운 값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합을 구한 것에 대입하고 곱을 구한 것에 대입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구해요. 근데 제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7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빼기 한 거, 제곱한 것이 7이니까 안 제곱한 건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죠. 그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에서 플러스 루트 7이 두 근의 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설명 안 해서 다시 했어요. 자, 다시 7번으로 갑시다. 실근의 부호,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파트고, 시험에서도 좀 자주 출제되는
한두 문제 정도는 또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잘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걸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도 이제 분류하는데, 근의 분리라고도 이제 흔히 불리는데,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선생님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실근이에요. 그렇죠? 알파, 베타 이렇게 놨어요.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는 조건. 다시 말하면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시다. 이 조건대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따져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뭘 따져줘야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이 서로 다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실근을 갖는 거니까, 그죠?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다라는 조건과, 그 다음 두 근은 다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다 어떻게 돼? 0보다 커지겠죠, 그죠? 그 같은지 모르지만, 그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양수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큰 거죠. 그리고 양수끼리 또 곱해도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지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직선에 나타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수직선에 나타내셔서 여러분들이 공통 범위를 찾아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근이 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림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값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그림으로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서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 되게 편해요. 함수를 잘 한다면. 근데 함수가 좀 거북하고 좀 불편하다면 굳이 그림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숫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도 봅시다. 두 근이 이번에는 모두 음수다 그랬다. 이렇게 합시다. 음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면 0보다 작겠죠. 둘 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일단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그죠? 이거 뭐 음수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두 실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에 상관없이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쓰는 조건이고, 다음 음수랑 음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0보다 작아지겠죠. 그 다음 음수랑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0보다 커지겠죠. 역시 이 세 조건의 공통된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 파트는 사실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파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정식인 것 같지만 부등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인데, 두 실근이 이번엔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즉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때, 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때는 이제 어떻게 따져야 되냐? 이것은 합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더한 것이 0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따지기 어려워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녀석만 판별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얘는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굳이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뭐만 따져주면 되냐면요, 둘이 곱한 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어떻게 된다? 다르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아지겠죠. 그죠? 이 조건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쉽죠.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요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때는 따져줘야 되는 조건들이 다 3개씩 있었는데 이 녀석만 한 가지 조건만 이렇게 만족시켜주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73페이지 내용인데, 73페이지는 이제 두 근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부호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읽어보면 73페이지에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이런 경우, 또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음근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클 때, 그리고 만약에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한 근만 0일 때,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는 어렵지 않은데 쌤이 그래도 설명해 볼게요. 자, 네 번째, 이것도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보면 두 근의 절대값이 같아요. 근데 부호는 서로 반대예요. 그쵸? 그럼 이런 거죠. 뭐 쌤이 그냥 숫자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3이랑 3 같은 거죠. 둘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인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예요?
그렇죠. 0보다 작아지겠죠.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또 따져주면 되고, 특이한 게 절대값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판별식은 우리가 1번과 2번만 따지면 되고, 여기서부터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5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번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즉 이런 거죠. 뭐 마이너스 7과 3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큰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그렇죠. 당연히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0보다 작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0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쵸? 이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6번째. 이번에 음근의 절대값이 양분보다 작대요. 즉, 이번에는 뭐 이런 거죠. 마이너스 5와 8 같은 거죠. 음근이 더 작은 거예요. 절대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둘이 그걸 더하면 0보다 커질 것이고, 둘이 곱하면 0보다 작아지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말이죠. 그죠? 마지막 7번째. 한 근만 0이래요. 한 근만 0.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 또는 뭐 4 같은 거죠. 한 근만 0인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또 두 근을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근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0보다 크거나 0보다 뭐 크거나 작아지겠죠. 그죠?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보니까 뭐예요? 아, 그렇죠. 다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또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일단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서 이 부등식을 푸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죠. 그죠? 즉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판별식도 깜짝 등장을 하죠. 그죠? 판별식 등장하죠. 그것은 아까 뭐였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만 등장했었던 거 기억하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이제 빠르게 이제 큰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이제 함수 부분은 아직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함수 부분도 영상을 만들게 되면 선생님이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 2차 방정식부터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고, 물론 이제 문제 풀면서 이거보다 뭔가 디테일하게 더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 해준 것을 잘 이제 숙제하시면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풀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별 한 개짜리 문제는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별 한 개짜리 문제를 잘 푼다면 어느 정도 개념이 쌓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별 2개 이상부터는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머리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기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별 2개짜리는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업 이거 듣느냐고 고생들 했고, 최대한 짧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노력을 했어요. 자, 다음 영상 때 또 봅시다.